어떤 얼굴들은 운명의 인장을 지닌 듯합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내면의 목소리가 전에 만난 적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 목소리는 무의식의 메아리입니다. 삶은 같은 이야기를 다른 얼굴로 제시함으로써 진실을 일깨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 현상을 순환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정신은 해결되지 않은 교훈을 깨닫게 될 때까지 같은 장면을 계속해서 재현합니다. 배우가 바뀌고 배경이 새로워지지만 대본의 핵심은 그대로입니다. 매번 같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같은 상처, 같은 분노, 같은 실망. 하지만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처벌이 아니라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모든 것은 내면의 거울이며 당신의 얼굴이 아닌 본질을 바라보라고 요구합니다. 누군가를 잃었을 때, 관계가 끝났을 때, 우정이 당신을 아프게 했을 때 항상 같은 감정을 느낀다면 외부 세계가 아닌 내면의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외부에서 보이는 모든 것은 내면의 패턴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융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것이 바로 투사의 메커니즘입니다. 정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함으로써 그 그림자를 인식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 게임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혁명적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각의 순간에 그 순환은 끊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풀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녹슨 사슬의 고리가 천천히 풀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융은 무의식을 단순한 어둠의 공간이 아니라 가르침의 공간으로 여겼습니다. 그곳에 숨겨진 모든 것은 한때 당신을 보호했지만 이제는 당신을 제한하는 패턴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간과될 때 삶은 끊임없이 당신을 같은 방향으로 밀어붙입니다. 당신은 같은 종류의 사랑, 같은 종류의 거부, 같은 종류의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인식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 패턴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들어와 당신을 흔들고는 떠나갑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일단 메시지를 받으면 그 메시지를 계속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왜 다른 사람들에게서 같은 감정을 계속 느끼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이것이 당신 자신의 내면의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무의식은 말을 하지 않고 단지 사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의 언어는 바로 감정입니다. 반복될 때마다 그 감정은 당신에게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당신은 그 감정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의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같은 장면이 더 이상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삶은 겉으로는 복잡한 우연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융이 말했듯이 어떤 것도 진정한 우연은 아닙니다. 모든 만남은 영원히 시간을 거쳐 쓰는 편지입니다. 모든 얼굴은 과거의 고통을 가르쳐주는 새로운 스승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알아보고 이 느낌이 익숙하네라고 생각할 때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 진화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환의 법칙입니다. 영혼은 다른 얼굴로 미완의 교훈을 완성하려 합니다. 당신이 이 교훈을 알아차리면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삶은 당신을 다른 방식으로 같은 문으로 인도합니다. 다른 도시에서, 다른 시간에, 다른 얼굴로, 하지만 같은 감정으로. 그래서 과거의 흔적이 때때로 미래의 그림자 속으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의식의 시간은 선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패턴은 끝없는 순환 속에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다른 누군가와 같은 이야기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다른 상황에서 다시 그 감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을 벌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합하기 위해 합니다. 통합은 융의 가장 높은 심리적 목표, 즉 개성화의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더 이상 같은 순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운 교훈은 의식이 됩니다. 그리고 의식이 된 것은 결코 반복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순환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주가 다시 같은 감정으로 당신을 마주하게 하고 이번에는 당신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깨어남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자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 문장, 한 얼굴, 한 침묵,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삶은 당신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알아차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순환은 끊을 수 없고 그저 이해될 뿐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해되면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순환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요? 같은 이야기를 다시 겪을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장면을 쓸 것인가요? 융에 따르면 인간의 삶은 눈에 보이는 사건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는 보이지 않는 각본이 쓰여져 있으며 삶의 흐름을 조용히 이끕니다. 이 각본은 우리의 마음이 인지하지 못하는 욕망, 억압된 감정, 끝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욕구, 그리고 잊었다고 생각했던 고통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의식은 겉보기에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목소리는 우리의 모든 선택, 관계의 시작, 심지어 모든 이별에도 울려 퍼집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 매력은 사실 두 영혼의 만남이 아니라 두 그림자의 만남입니다. 윤은 이를 반대의 매력이 아니라 잃어버린 부분들의 부름으로 해석했습니다. 무의식은 통합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타인의 행동에서 당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당신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당신의 영적 스승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봐, 너는 아직도 너의 이면을 거부하고 있어. 모든 분노, 모든 원망, 모든 실망은 내면의 메아리입니다. 무의식은 이러한 메아리를 통해 당신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게임은 정말 훌륭합니다. 같은 주제를 다양한 등장인물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날은 연인이 되고, 다음 날은 상사가 되고, 다음 날은 친구가 됩니다. 역할은 바뀌지만 교훈은 변함없습니다.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면 무대는 다시 설정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순환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삶은 인식될 때까지 반복됩니다. 이 반복은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영혼은 의식을 얻을 때까지 같은 길을 걷도록 강요받기 때문입니다. 융은 운명은 의식화되지 않는 무의식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 안에서 이야기를 읽지 않으면 그 이야기는 외부 세계에서 다시 쓰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들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친숙합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마치 과거에 같은 말을 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이것은 데자뷰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대본을 다시 재생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같은 주제를 재현하여 빠진 감정적 장면들을 완성합니다. 이러한 장면들에서 당신은 배우이자 관객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식하는 순간 당신은 감독의 의자에 앉게 됩니다. 이야기는 더 이상 당신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이 그들을 가리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고통은 사실 스승의 목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 메시지입니다. 융에 따르면 무의식을 억압하는 것은 무의식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감출뿐입니다. 그 힘은 더 간접적인 방식으로 보통 당신이 가장 취약할 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들은 우연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우연이 아닙니다. 대본 속 모든 장면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유일한 소망, 즉 온전함입니다. 따라서 윤기 개성화 과정이라고 부르는 여정은 외부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의 구조를 보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어둠은 사실 잠재적인 빛의 이면입니다. 그곳에서 억압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인식되면 에너지로 의식으로 돌아옵니다. 윤기 어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자신의 어둠을 거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그 어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투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사는 삶 속에서 반복되는 인간적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을 짜증나게 하고 조종하고 파괴하는 그 인물들은 모두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깨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그 순환이 깨지는 첫 순간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순환이 깨지면 삶은 진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확해집니다. 이제 연극이 계속되더라도 당신은 그 장면을 인지합니다. 이러한 인지가 자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이상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대본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야기도
더 이상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누군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장면을 재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융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순간 영혼은 자신의 온전함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반복 속에 있지 않고 의식의 현재 속에 있습니다. 삶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의 표현입니다. 모든 만남은 무의식의 문장입니다. 그것을 읽는 법을 배우면 삶의 언어가 바뀝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해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벌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당신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대본을 읽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일단 읽고 나면 더 이상 그것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같은 얼굴에서 같은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순환이 실제로 당신을 어딘가로, 바로 당신 자신에게로 데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도망치는 모든 것은 당신을 찾아 나선다. 이는 융의 가장 근본적인 관찰 중 하나이다. 무의식은 억압된 것을 파괴하지 않는다. 단지 당신이 마주할 준비가 될 때까지 숨길 뿐이다. 따라서 당신이 어떤 감정으로부터 도망치든, 어떤 기억을 억압하든, 어떤 측면을 거부하든 그 측면은 당신을 외부의 누군가로 변화시킨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 용서의 교훈이 된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사건에서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더 오래 도망칠수록 그 교훈은 더욱 밀접하게 당신을 따라온다. 우주는 미완성된 감정을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영혼은 온전함을 갈망한다. 융은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운명은 인식될 때까지 운명이다. 다시 말해, 당신이 자신 안의 순환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그 순환은 외부 세계에서 당신을 인도할 것이다. 당신이 더 많이 도망칠수록 그것은 당신을 더욱 단단히 감싼다. 마치 어두운 숲속에서 메아리치는 목소리처럼 당신이 그것을 억누를수록 더 크게 들린다. 당신은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고통 속의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무의식은 당신을 계속해서 같은 길로 되돌립니다. 그 교훈은 당신의 온전함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상처를 준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관계에서 거부당했던 감정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서 같은 감정을 보는 것은 때때로 처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영혼이 너는 아직 그것을 배우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피하고 있는 교훈이 실제로 당신을 치유할 유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악순환을 불운이나 불운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각각의 반복은 자각으로의 부름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준비될 때 목소리를 높입니다. 먼저 속삭이고 당신이 듣지 못하면 부르고 그런 다음 당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성장은 불편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달릴수록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은 당신을 더 깊이 끌어당깁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길은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융은 무언가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그것에 대한 힘을 잃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도망치고 있는 것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이 실제로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기가 부족합니다. 어둠에 직면한다는 것은 곧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누군가를 탓하려 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이는 모든 것은 내면에 억압된 것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삶에는 기묘한 정의가 있습니다. 내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외부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고 내면에서 해결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일종의 가르침입니다. 우주는 교훈을 반복하는 스승과 같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알아차리면 시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 당신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적이 아니라 잃어버린 빛입니다. 융은 그림자와의 화해를 가르칠 때 이 점을 강조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피하고 있던 감정으로 돌아갈 때 당신은 그것이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은 당신을 보완합니다. 무의식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잊혀진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을 더 많이 피할수록 더욱 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더 많이 마주할수록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왜 그 교훈이 당신에게 다가오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주가 당신이 도망치려던 것을 보내 당신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순환은 사라집니다.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을 찾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 진동 속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은 당신을 더 잘 의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각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수많은 대립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저항하고, 두 번째는 질문하고, 세 번째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할 때 화를 내는 대신 이 느낌이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 관찰자가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을 윤기의식의 탄생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의식은 반응하기보다는 이해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도망치던 교훈은 더 이상 당신을 쫓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교훈에 귀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그 교훈을 마치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고 의식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삶은 여전히 도전을 제시하지만 당신은 그 의미를 알기에 더 이상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귀 기울이고 저항하는 대신 관찰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당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교훈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당신에게서 도망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사람은 삶 속 반복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람들에게 끌리고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받고 다른 얼굴에서 같은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더 이상 단순한 우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융에 따르면 외부 세계의 사건들은 내면 세계의 거울입니다. 다시 말해 자각이 발달하지 않으면 삶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이러한 순환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깨어남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자신의 역할을 인식할 때까지 당신을 같은 무대에 올려놓습니다. 그 자각의 순간은 평생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자각은 지식이 아니라 직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보기 시작할 때 운명의 형태가 변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동일성 뒤에 숨겨진 질서를 깨닫게 됩니다. 삶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같은 개성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같은 에너지를 반영합니다. 당신이 이 에너지를 인식하고 변화시킬 때 사람들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외부 세계는 내면 세계의 투사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를 반사의 법칙이라고 설명합니다. 외부에서 보이는 모든 것은 내면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신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스승이지만 그 교훈의 형태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자각은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고통은 의식으로의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자각하지 못할 때는 고통이 당신을 태우고 자각할 때는 깨달음을 줍니다. 매번 반복할 때마다 같은 결과에 도달한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가리킬 뿐입니다. 동일함 뒤에 숨은 자각은 왜 항상 나일까? 라는 질문을 나는 누구일까?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문제가 더 이상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융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개성화 과정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거부된 모든 것의 총합입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속하지만 당신과 함께 살 수 없는 당신의 부분들이 거기에 축적됩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당신은 실제로 그 측면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할 때 당신은 실제로 당신이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은 잠재력을 보는 것입니다. 자각은 이러한 성찰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왜 이런 걸까요? 라고 묻는 대신 왜 내가 이런 일로 괴로워하는 걸까요? 라고 자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을 다시 당신 자신에게로 인도합니다. 자각은 외적인 것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바뀌면 외적인 것도 스스로 변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외부에서 통제를 추구합니다. 그 사람이 바뀌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찰은 분명합니다. 자신을 바꾸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의식이 밝혀지면 어둠은 더 이상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각을 경험하는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행동을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내면적 과정의 반영으로 봅니다. 내면의 분위기가 고요해지기 때문에 외부의 폭풍은 더 이상 그들을 흔들지 않습니다. 자각은 사람을 수동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됩니다. 같은 일이 발생하지만 그 의미는 변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떠난 사람을 상실이 아닌 스승으로 봅니다. 당신을 화나게 했던 사람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적 인내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인식은 경험하는 대상이 아니라 인식하는 대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인식이 바뀌면 삶의 방향도 바뀝니다. 따라서 윤기 그의 저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의식의 중요성입니다. 사건은 단지 하나의 형태일 뿐이며 의식의 수준이 그 형태의 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경험이 두 사람에게 서로 다른 두 가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파괴가, 다른 한 사람에게는 깨달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인식입니다. 순환이 깨지면 삶은 고요해집니다. 이 고요함은 상실의 결과가 아니라 자각의 결과입니다. 의미를 얻었기에 더 이상 싸울 것이 없습니다. 융이 말했듯이 어둠과 싸워서가 아니라 어둠을 이해함으로써 빛이 된다. 순환이 깨지는 순간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 밖으로 한 발짝 내딛습니다. 같은 사건들이 계속되고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과거의 목소리는 더 이상 울려 퍼지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더 이상 깨달은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자각은 가장 큰 해방입니다. 한때 당신에게 상처를 입혔던 것이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스승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과거를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순환이 깨지면 아무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역할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역할을 배웠기 때문에 우주는 더 이상 당신을 같은 무대에 두지 않습니다. 무의식의 대본은 완성됩니다. 마치 영혼이 스스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반응하는 의식이 아니라 관찰하는 의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찰은 수동성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은 싸우기보다는 이해하기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군가를 비난하는 대신 당신은 그들이 어떤 감정을 촉발했는지 인식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영혼을 해방시킵니다. 모든 비난은 인식되지 않은 측면의 분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측면을 인식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와 화해했습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은 자신의 어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어둠을 거부하는 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 순환이 끊어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어둠이 당신을 파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끊어짐의 순간은 보통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경험됩니다. 고요한 밤, 평범한 순간, 한 번의 눈길, 갑자기 당신은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을 화나게 했을 상황에서 당신은 이제 단순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한때 두려워했던 감정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 순환이 깨졌음을 깨닫습니다. 반복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배운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은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명료함의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바로 영혼의 성숙입니다. 더 이상 왜 나인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무엇이 내게 이것을 가르쳐 주었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는 정신적 이해가 아니라 내면의 직관입니다. 의식은 더 이상 과거를 분석하지 않고 통합합니다. 분석은 파편화되고 자각은 통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개성화 과정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신의 부분을 인식하고 적이 아닌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면의 어둠은 더 이상 당신을 나누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더 깊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이 깨졌을 때 바깥 세상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변한 것입니다.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지배하던 패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고 누군가의 거절에 분개하지 않으며 누군가의 무관심 때문에 더 이상 무가치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가치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 순환의 목적은 당신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각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반복은 사실 사다리와 같습니다. 모든 상처는 그 사다리의 한 단계입니다. 올라갈수록 고통을 느끼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의식에 더 가까워집니다. 마침내 정상에 도달했을 때 뒤돌아보면 당신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이 실제로 당신을 깨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순환이 끊어지는 순간 당신은 과거에 대한 감사를 느낍니다. 과거가 없었다면 당신은 이 자각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는 영혼의 가장 조용한 승리입니다. 외적인 성취, 인정, 칭찬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 자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외적인 자기 역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와 연결됩니다. 이러한 접촉은 생각이 아니라 느낌입니다. 내면에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승리도 패배도 아닌 오직 균형만이 존재합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는 상태야말로 순환의 진정한 한계점입니다. 보는 것은 이해입니다. 이해는 자유입니다. 자유는 순환의 끝입니다. 우주는 더 이상 같은 교훈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영혼은 새로운 여정을 준비합니다. 모든 끝은 시작을 알리는 조용한 전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학생이 아니라 의식의 스승입니다. 순환은 끊어졌지만 당신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시 태어날 뿐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순환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변화할 뿐입니다. 삶은 최종적인 구원이 아니라 의식을 통해 살아가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융의 말처럼 의식을 얻는다는 것은 어둠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어둠은 더 이상 당신을 삼키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둠 속을 헤쳐나갑니다. 왜냐하면 배운 교훈들이 당신을 반복이 아닌 자각으로 자라나는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건은 이제 신호가 되고 모든 사람은 거울이 되고 모든 감정은 스승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의식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주는 탈출이 아니라 자각을 통해 열리기 때문입니다. 삶의 순환적 본질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변할 뿐입니다. 각각의 새로운 사건은 새로운 가르침으로 가는 문이 됩니다. 고양된 자각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묻지 않고 이것은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차이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같은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자각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모든 것 뒤에 있는 질서를 보게 됩니다. 고통조차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의식을 심화시키라는 초대입니다. 고통은 표면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표면에서 싸우던 마음이 고요해질 때 당신은 영혼의 고유한 언어를 듣게 됩니다. 그 언어는 말이 아니라 직관으로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아무것도 당신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과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 상태는 당신을 윤기 자기 자각이라고 부른 것에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더 이상 자아라는 좁은 창문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넓은 눈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의 미소, 새소리, 아침의 고요함, 이 모든 것이 같은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자각할 때 삶의 가장 작은 세부 사항조차도 신성하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우연은 없고 오직 동시성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동시성은 의미 있는 우연의 언어입니다. 삶은 더 이상 혼돈이 아니라 상징으로 말하는 지성입니다. 그 지성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의식 성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침묵을 통해 오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각은 지식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사람이 내면의 중심에 자리 잡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더 이상 당신을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칭찬하거나 비판할 때 내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의식적인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항이 관찰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융에 따르면 의식 있는 사람은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고통과 함께합니다. 고통 또한 신성한 계획의 일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좋거나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교훈적일 뿐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영혼을 해방시킵니다. 선과 악을 초월한 마음은 이제 온전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항복은 수동적인 수용이 아닙니다. 내면의 힘으로 가득 찬 수용입니다.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지만 모든 것과 의식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의식적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파도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 파도에 몸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 저항이 아닌 균형을 배우게 됩니다. 넘어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넘어짐은 새로운 이해를 위한 준비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리듬을 이해하게 되면 상실조차도 의미를 갖게 됩니다. 더 이상 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라고 묻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더 깊이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윤기차라고 부르는 의식 상태가 온전히 드러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삶을 관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시간의 흐름조차 느려지고 순간에 갇히지 않고 순간과 하나가 됩니다. 의식적으로 산다는 것은 영원한 순환 속에서 춤추는 것입니다. 저항 없이 도피 없이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저 자각하는 것입니다. 자각은 의미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존재의 상태입니다. 이제 모든 호흡이 기도와 같고 모든 순간이 스승과 같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것들조차 더 이상 적으로 여기지 않기에 신성함을 잃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당신을 자신에게로 이끄는 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순환은 더 이상 당신을 인도하지 않고 당신이 순환을 인도합니다. 의식의 빛이 밝혀지면 어둠은 다시는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은 계속되고 시련이 닥치고 상실이 찾아오지만 당신의 중심에는 침묵이 있습니다. 그 침묵은 끝없는 순환 속 의식의 메아리입니다. 그리고 그 메아리는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더 이상 배우기 위해 사는 것은 없다. 오직 이해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깨어납니다. 이 영상은 끝났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회비를 내고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